안녕하세요. 김기범입니다. 30년 이상을 이 사업을 해오는데 아직도 강의하는 게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수많은 카메라가 조명이 저를 바라보면 더욱더 아직도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한 걸음씩 변화하고 성공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 성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그동안에 제가 느껴왔던 것 중에 일부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주제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 사업을 해오면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덜 중요한 건지 구별해 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일에 선택을 하고 우선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선택을 하죠. 어떤 연구에 의하면 평균 사람들이 하루에 선택하는 횟수가 1440번이래요. 저도 오늘 여기에 오면서 몇 번의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 넉넉한 시간에 맞춰서 출발을 했어요. 내비게이션을 딱 켰습니다. 근데 얘가 평상시에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안내를 해요. 맞겠지 하고 그냥 따라왔어요. 하다 보니까 많이 시간이 지체가 돼요. 촉박해졌습니다. 그래서 돌렸어요. 선택을 한 거죠. 원래 가던 길로 돌렸습니다. 와서 보니 원래 오던 길이 굉장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시간 맞춰서 왔는데 어쨌든 그런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순간순간 많은 선택들을 하는데 그게 평균 하루에 1440번이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의 패턴으로 하루에 1440번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여져 나가는 거예요. 또 부유한 자, 성공자들의 사고방식의 패턴이 있어요. 그들도 역시 하루에 1440번의 선택을 하는데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대로 선택을 하게 되죠. 결국 그들이 삶의 가치 기준으로 그러한 것을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그 순간 하나하나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적되고 축적되면 대단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택과 집중의 반복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루에 1440번의 선택을 하면 1년을 계산해보니 50만 번이에요. 크고 작은 많은 선택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집에서 이곳에 오는 것조차도 수많은 선택 결정을 해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의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모르죠. 몰랐어요. 왜냐면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근데 오늘 저와 얘기를 하면서 사고방식의 패턴이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의 패턴이 있고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 패턴이 있구나. 그럼 나는 어느 쪽인가? 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걸 봐야 돼요.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어떤 분이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가요. 큰일로 봅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간다. 옆에 있던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화장실 가느냐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3일에 한 번씩 화장실 간대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도 3일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3일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가는 게 당연하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을 해요. 그게 옳은지 그런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같이 한번 저하고 점검을 해볼까요? 인생을 멋있게 살자. 대충 살 수 없어. 진짜 멋있는 인생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것까지야. 빈수레로 갔다 빈수레로 가는 거 뭘 아등바등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야, 내 인생 더 나아질 수 있어.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 라고 자기 삶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나 정도면 됐지 뭘. 그 정도면 됐지 뭐. 난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같은 게 뭘 어쩌겠어. 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누구나 하면 이룰 수 있어. 왜 안 되겠어. 난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특별한 사람만 되는 거 아니야. 저의 옛날 모습이죠. 지금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돼. 늘 그런 사고방식을 가는가 하면 너무 늦었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난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멋지게 살아갈 거야. 그런 사고방식으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패턴이 있는 거면 내가 글쎄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겠죠. 자,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 성공한 자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늘 그런 기준으로 크고 작은 것들을 선택해 나갑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 역시 반복 사고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 늘 가난한 자의 사고 방식 기준으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운명은 남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사고 방식의 반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유한 자, 성공자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나를 관리를 해요.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 내 인생 멋지게 살아야 돼. 그런데 나를 방치해요. 나 같은 게 뭐. 제가 얼마 전에 TV를 잠깐 봤는데 교도소에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 선도를 하는 그런 분의 강의였었는데 청소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대요. 이번 내 인생은 글러먹었어요 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재범을 해서 다시 교도소에 들어온대요. 왜? 본인의 인생을 방치해요. 난 글러먹었어. 청소년인데 내 인생이 이미 틀려먹었어. 절대 발전돼 나갈 수가 없죠. 우리가 내 사고방식의 패턴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공자,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같은 사고방식의 패턴을 1년에 50만 번 결정을 해요. 그게 내 운명을 결정하죠. 뭐 그럴 것까지야. 실패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패턴을 가진 사람은 역시 자기 운명을 거꾸로 들이고 있죠. 우리가 암미사업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게 뭡니까? 왜 늘 미팅에 나와서 보고 듣고 스폰서를 배워나갑니까? 내 인생을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VIP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분은 VIP야. 또 비행기 탈 때 VIP 서 있습니다. VIP가 뭔가요? 시간당 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질문 먼저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당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큰 행사 그 펑션을 할 때 가수들을 불러요. 가수들 부를 때 어떤 생각을 하면 저 가수는 얼마짜리야. 저 가수는 얼마짜리야. 가치가 먹혀져요. 조용필 와서 세 곡 노래 부르는데 1억을 줘요. 시간당 가치가 높은 거예요. VIP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얼마에 불려나갈 수 있겠어요? 내 시간당 가치는 얼마입니까? 그게 뭐냐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늘까지 만들어온 나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결정이 됐어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인생은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물어보나마나 인생은 불공평해요. 공평하지는 못해요. 그거 먼저 아셔야 돼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공평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래? 불공평한 걸 아셔야 돼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불공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쑥으로 내 인생을 공평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노력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인간에게 준 것 중에 가장 공평한 게 하나가 있죠.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한 시간은 똑같은 한 시간이에요. 그 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공평한 게 시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가장 공평한 것을 어디에 투자하느냐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곳에, 시간당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치가 없는 곳에 투자를 해요. 여기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죠. 그래서 VIP와 보통 사람이 나눠지는 기준이 시간당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알바생,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알바생 시간당 10,000원 정도를 받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VIP라고 하지는 않죠. 시간당 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직장생활 시간당 대략 3만 원이 카운트가 돼요. VIP가 아직은 아니네요. 의사 시간당 8만 원 정도가 계산돼요. 훨씬 낫네요. 그렇죠? 좀 지났지만 2세들 바둑을 도는 기사 돌 하나 노는데 10만 원이래요. 저는 바둑판에 돌을 다 깔아도 한 푼도 안 생기는데 이분은 돌 하나 놓을 때마다 10만 원이 카운트된대요. 박찬호 지났지만 공 한 번 던지는데 500만 원이래요. 여러분 공 500개 던져보세요. 얼마가 생기나? 땡전 한 푼 안 생겨요.
근데 박찬호는 공 한번 던질 때마다 500만 원이 나요. 그렇죠? 타이거즈 공 한번 딱 치면 5억이래요. 공 한번 딱 치면. 저는 골프장에서 하루 종일 쳐도 뭐 돈 한 푼 안 하고 돈 내기만 하는데 이 사람은 공 한번 칠 때마다 5억이 생겨요. 그래서 시간당 가치가 높은 이분들을 우리는 VIP라고 하는 거예요. VIP. 여러분의 시간당 가치는 얼마입니까? 지금 나의 시간당 가치는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가 보세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 삼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선뜻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서 대전까지 걸어갈게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서울서 대전까지 걸어가시면 10만 원 드릴 테니까 걸어가 보세요. 라는 거에 또 선뜻 나설 분 없으실 거예요. 오히려 화가 날 겁니다.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해? 차라리 운동삼아 걸어가려면 그나마 마음이 동하지 10만 원 준다고 안 가. 좀 올려봅니다. 100만 원 드릴게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냥 걸어만 가시면 시간 상관없이 걸어만 가시면 100만 원 드릴게요. 별로 안 느낄 겁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추운데 얼어 죽으면 어떡해? 조금 더 올려볼게요. 서울서 대전까지 걸어가시는데 1000만 원 드릴게요. 어떠세요? 아, 이건 좀 마음이 동해요. 그죠? 이 정도 되면 가다가 얼어 죽으면 어떡하지? 추우면 어떡하지? 이런 불평 별로 안 해요. 그냥 어떻게 걸어갈까? 그 생각만 해요. 조금 더 올려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가시면 제가 1억을 드릴게요. 어떠세요? 이때부터는 난리가 나요. 줄을 서요. 나 시켜달라고 난리 쳐요.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냐고 난리 칠 수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가는 건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 근데 운동삼아 가라고 할 땐 전혀 반응이 없어. 근데 1억이라는 포상금이 주어지면 난리가 나요. 왜 그럴까요? 같은 일이지만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가치가. 왜 마음이 달라져? 시간당 가치가 달라지니까. 1억이라는 포상금은 굉장히 큰 돈이죠. 이건 누구라도 저라도 갈 거예요. 저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은 그 일이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아멘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아멘 우연히 다가왔어요.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아닙니다. 우연히 아는 어떤 친척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우연히 전달받았어요. 처음부터 아멘 확 하고 다가오던가요? 30년 전에 저에게 아멘은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는 아멘삽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가 여러분에게 어떤 건가요? 저에게 아멘은 운명을 바꿀 그런 일이었어요. 800만 원짜리 옥탑방 전세에 살면서 한 달에 60만 원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니 걱정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멘은 되고 안 되고 나 죽으면 되고 저 모습대로라면 어마어마하겠다. 내 인생 일생일대의 기회다. 30년 전에 그런 판단을 했죠.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겠어. 저도 지금도 이제 입술이 좀 터 있는데 제가 처음에 암의 비전을 본 뒤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서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해요. 그 당구 치시는 분들 처음에 당구를 배울 때 당구 알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잠을 설쳤습니다. 일주일 정도 제가 병을 앓았어요. 그리고 입술이 다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는 그만큼의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저럴까? 그리고 진짜 저렇게 좋은 거라면 왜 사람들이 안 해? 왜 못해? 또 이제 고민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 아멘은 제 인생의 운명을 바꿀 그런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적성에 맞지 않고 자신이 없는 일이었지만 저는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1년 반 이상을 빵삼 하면서 매달려 있던 겁니다. 잘하지 못했어요. 열심히는 하지만 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고 어색한 일이라 매달려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을 결정짓는 운명을 바꿀 그런 가치 있는 일이었으니까 아멘은 저에게 보상을 줬습니다. 내가 아멘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멘 로열티, 충성을 보낸 것만큼 아멘은 저에게 보상을 주더라고요. 여러분의 시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더
중요한 곳에 먼저 시작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더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좀 더 잘 되고 좀 더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월남 전쟁터에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내 인생, 내 운명,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더 좋은 곳 A쪽이나 B쪽이냐가 어떤 쪽은 사는 것이고 어떤 곳은 사지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건 뭐냐면 좀 더 나아질까 말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집을 이사했어요. 벽에 도배를 합니다. 내가 도배를 할 수도 있고 도배사를 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내가 할까 도배사를 부를까를 결정하십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하면 힘이 드니까 도배사를 부를 거야. 도배사가 더 예쁘게 하니까 도배사를 부를 거야. 이런 사고방식으로 도배사를 부른다.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김종규 사장한테 배운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도배사를 부르는 것과 도배사가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창출해내는 가치 어느 쪽이 더 크냐는 거예요. 내가 도배사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으면 도배사를 불러서 일시키고 나는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도배사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낼 수 없으면 내가 도배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 성공자의 사고 방식인 겁니다. 같은 시간을 놓고 어떤 곳이 더 가치가 있는 곳인가 그곳에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 이사했습니다. 내가 이사할까 포장이사를 부를까? 내가 하면 힘드니까 포장이사가 더 예쁘게 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덜컥 포장이사를 부른다.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포장이사 시간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때 포장이사를 부르는 것. 이게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 패턴인 겁니다. 더 가치가 있는 것. 또 하나 예를 좀 들어봅니다. 어떤 일본 셀러리맨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암에 빚을 맞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암의 플랜을 계획을 해본 겁니다. 시작을 하고 5년 뒤에 에메랄드, 5년 뒤에 다이아몬드, 5년 뒤에 수석, 5년 뒤에 더블 20년 암의 협을 해볼 경우에 5년마다 핀이 성장하는 걸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간당 수입을 계산해 봤습니다. 암의 삽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시간당 1,000만 원이 나오더래요. 뭐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시간당 1,000만 원. 그런데 직장 생활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간당 3만 원이 나오더래요. 여러분이라면 시간당 1,000만 원이 되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실래요? 시간당 3만 원이 되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실래요? 답은 당연히 나왔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당장 사직서를 냈어요. 전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던 일을 다 접고 당장 암에 뛰어들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사직을 했습니다. 근데 암의 삽을 시작을 하자마자 당장 수입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래서 이분은 청소부를 시작을 했어요. 청소부는 새벽에 또는 밤에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암의 삽을 했어요. 청소부를 라도 해서 당장 수입은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암의 삽을 했습니다. 5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왜냐면 이분은 시간당 3만 원짜리에 매여 있는 것보다 시간당 1,000만 원짜리가 더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고 실천하신 분이에요. 이게 성공자들의 사고방식이죠. 시간당 가치가 큰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부자의 사고방식. 여러분과 제가 암의 사업을 하면서 배워 나갈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부자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어떤 사고방식의 패턴으로 부자, 성공자의 사고방식을 해 나갈 것인가. 저도 암의 사업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에 쩌들어 있었는지 배웠어요. 괜히 좋은 차 지나가면 나쁜 시키들 그랬어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좋은 차, 비싼 차 지나가면 나쁜 시키들. 좀 작은 차 사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요따구 생각. 이게 부자의 생각이에요?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이에요?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이에요. 좋은 집 보면, 의리의리한 집 보면 나쁜 시키들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그 성공을 이루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네가 내 몫을 가져갔으니 나는 가난한 거야 라는 패자식의 나쁜 시키들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암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고방식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 실패자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었는지를 배운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멘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아멘은 비즈니스예요. 그냥 자영업도 아니고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삼성을 일으키는 사업, 현대를 일으키는 사업, 그런 사업이에요.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메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아메 사업 시작하실 때 돈을 내왔네요? 이게 악법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된 걸 늦추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아메 사업을 시작을 할 때 투자 자금이 있었어요. 5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20년 전에 5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돈을 내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곳에 투자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메 사업을 시작을 하실 때 1,000만 원을 내야만 시작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시작을 했어요. 장담합니다. 2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다 돼요. 우리는 공짜로 아메 사업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3년, 5년, 7년, 10년을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 자금이 있고 내 돈을 투자하고 시작을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처럼 헐렁하게 아메 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많은 그런 패턴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5만 원을 내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메 비전을 제대로 보면서 5만 원이 아니고 내게는 50억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메 사업은 내 운명을 바꿀 만한 그런 일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5만 원 아니고 50억. 그런데 저한테 50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죠. 내 죽을 때까지 직장 생활하는 모든 돈을 다 모았어. 차업해 왔어. 근데 직장 생활로 50억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30년 전에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과 딸이 평생 모을 돈도 차업을 해왔어. 근데 그걸 가지고도 역시 50억이 안 돼.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손자들이 평생 벌 돈까지 차업을 했어. 3대째 돈을 다 차업을 해왔어. 일단 그게 50억 됐다고 칩시다. 그거 투자했어. 바꿔서 말하면 이 암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내 3대까지 알거지야. 저에게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나, 아들, 딸, 손자들의 평생 월급을 다 차압다 봐. 그러므로 나는 이거 무조건 성공해야 돼 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메가 주는 장점이 있어요.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에게 아메 사업에 대한 강제를 하든가요? 그래서 우리는 아메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성공의 최대의 걸림돌이고 단점이라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어서 3년 지났는데도 5년 지났는데도 7년 지났는데도 다이아몬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강제성만 있다면 여러분은 3년 안에 5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성공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습성이 안 돼 있으니 따라하자는 거예요.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열심히 하자. 해야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아멘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영사업이에요. 더디더라고요. 그러면 열심히 따라야 되는데 따라하는 것도 안 해요. 자발적으로도 안 하고 따라하지도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불평을 많이 해요. 아멘은 이러니 저러니. 아멘 사업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은 비즈니스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 그게 성공의 80%를 차지해요. 아멘을 사업으로 보는 거. 초창기에 김정규 사장님과 백마 부동산에서 모였어요. 사진 한 장 착각 찍었습니다. 9명 있었어요. 그 중에 9명 중에 5명은 더블 다이아몬드 이상 다 됐어요. 4명은 아웃됐습니다. 4명은 그 다음 주부터 모임에 안 나왔고 5명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 첫 모임에서 9명 중에 5명이 더블 다이아몬드 이상, 굉장한 확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도 띄엄띄엄이라도 나왔으면 성공했을 텐데 다음 주부터 아예 안 나왔어요. 그들은 아웃됐죠. 그러면 그 초창기에 5명이 뭘 알아서 더블 다이아몬드 이상의 성공을 이뤘을까요? 방법, 테크닉 몰랐어요. 아메가 비즈니스인 걸 알았어요. 김정규 사장님으로부터 우리가 거기서 배운 거 뭐냐면 아메는 사업이다, 자영사업이다, 비즈니스다, 내 사업이다, 이걸 배웠어요. 그게 지금의 우리들을 만들어 왔어요.
성공이 아메 사업 정말 쉬운 사업인데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아메가 비즈니스인 걸 깨닫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빵삼 하다가 아메가 사업이구나를 인지하면서부터 핀이 올라가고 사업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아메 사업은 부업입니까? 전업입니까? 사업입니까? 자영업입니까? 부업인가? 많은 분들이 입으로는 사업을 해요. 근데 발은 안 뛰더라고요. 사업이란 투자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떤 사업이 투자 없이 진행돼 나갑니까? 아메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금 투자를 해야 되죠. 열정 투자를 해야 돼요. 끈기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떤 사업치고 시간 투자, 자금 투자, 열정 투자, 끈기 투자 하지 않는 사업 어디 있어요? 이거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메 사업만큼은 자금 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편하게 이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돈 들어가지가 않아요. 망할 염려가 없어. 피해를 보지 않아. 요즘 IMF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참다 이제는 피켓 들고 국회 앞으로, 청와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영업자 살려줘라. 1년 이상 참아왔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법을 해도 우리는 가게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미 나가 떨어졌고, 그들은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엄청난 사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착각을 해요.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니 시간 투자도 대충, 열정 투자도 대충, 끈기 투자도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죠. 모든 사업이 시간, 돈, 열정, 끈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멘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니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시간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 투자가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끈기 투자 더 해야 돼요. 남들은 4개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3개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더 채워야 되지. 근데 시간 투자, 열정 투자, 끈기 투자마저도 아끼더라고요. 왜? 사업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를 사업으로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 다이아몬드가 잉태돼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도 이제 할아버지 소리를 듣게 돼요. 아직은 기미가 없지만. 근데 걔네들이 임신을 해야만 애가 태어나요. 임신을 하지 않으면 애가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속에 다이아몬드가 잉태하지 않으면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아메를 사업으로 보십니까? 부업으로 보십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저에게는 인생을, 운명을 바꿀 유일한 최후의 마지막 도구였었어요. 놓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시간 투자를 권합니다. 기간 투자 아니에요. 나 1년 됐어, 2년 됐어, 5년 됐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리얼 시간 투자하지 않았는데 기간 투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5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 다니면서 5년 동안 별다른 실적이 없어도 월급 받아요. 근데 아멘은 비즈니스입니다.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비즈니스지 어영부영 얹혀있다고 보상을 주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얼 시간, 실제 리얼 시간 투자하는 것이 성공이다. 여러분에게 2년 만에, 4년 만에, 6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으시죠? 일주일에 6일을 투자하세요. 전적으로 투자하세요. 분명히 2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6일, 5일 직장을 나가는 거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2년 만에 다이아몬드 수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일주일에 4일을 투자해요. 전적으로 투자해보세요. 4년 만에 다이아몬드 됩니다. 혹시 그것도 어려우세요? 일주일에 2일을 투자하세요. 전적으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결국 내 리얼 시간 투자한 결과치를 내가 받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정 투자하세요. 아멘, 돈 투자하지 않죠? 하지만 열정 투자하셔야 돼요. 기차가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엔진이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기차가 엔진이 뜨겁지 않으면 영원히 그 기차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결국은 고철덩어리가 돼요. 여러분 심장이 뜨지 않으면 영원히 고철덩어리가 돼요. 내가 내 심장 박동 소리를 얼마나 듣냐, 성공의 키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죠? 엔진이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엔진이 차가운 비행기는 늘 영원히 경락고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뜨거워져야 돼요.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이륙 속도가 300km예요. 근데 처음 스타트할 때부터 300km까지 속력을 낼 때는 5분이 안 걸려요. 5분 안에 300km를 내고 그때 양력을 받아서 비행기가 날아가죠. 근데 300km 고속도로에서 300km 내는 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여지껏 300km 달려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저도 빠르게 한번 속도를 내봤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와이프가 난리 날 텐데 220km까지 달려봤어요. 고속도로에서 220km까지. 근데 300km 절대로 안 돼요. 그러므로 차로는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200km 속력으로 500시간을 달려도 비행기는 날지 않아요. 집중하세요. 5분 동안에 집중했을 때 여러분의 비행기는 뜰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움직이려면 심장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한 인생을 버리셔야 돼요. 활활 타오르는 인생. 그래서 성경에서도 미적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리라 하세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토해내리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끈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끈기 없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가치가 없어요. 어떤 분이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친구를 만났습니다. 야, 나 5년 다이아몬드가 됐어. 얼마 동안 했니? 5년 동안 했어. 5년씩이나 암 회사를 해? 5년씩이나 암 회사를 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직장생활 얼마나 했니? 20년 했어. 근데 뭐야? 부장이야.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 20년 직장생활에서 부장이 된 건 당연한데 5년 동안 암 회사를 한 건 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5년을 길다고 보는 거예요. 긴 시간. 우리는 그 5년을 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달을 내다보면 직장인이 돼요. 1년을 내다보면 농사를 짓고요.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는 사람 10년 뒤의 결과를 예측하고 지금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내다보려면 사람을 심어요. 우리는 평생을 내다보고 내 자손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죠. 사람을 심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끈기? 저도 끈기에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3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난 끈기 있어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이 일이 재미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 끈기는 저절로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가치와 재미를 붙이면 끈기는 저절로 생겨요. 아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메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스트를 하잖아요. 시험 보지 않아요. 근데 두 가지 테스트를 한답니다. 열정 테스트와 끈기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 심장을 데피세요. 박동소리를 들어보세요. 내 인생,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세요. 300km 속력을 내보세요. 고속도로에서는 한 번도 내보지 못한 속도 내보세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암에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암에서 공부하는 것만큼 했으면 서울대학교를 갔을 거래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때는 서울대학교에 가야 될 이유를 몰랐어. 그러니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돼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니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만큼의 공부를 하는 거죠. 300km 속력을 내는 거예요. 끈기 테스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도 10년을 내다보고 심는데 하물며 사람을 심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죠? 매달 평생 증가 상수되는 이런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이게 거저입니까? 우리는 사업 설명회 들을 때마다 늘 듣는 얘기가 매달 평생 증가 상수된다는 얘기를 들어요. 저는요 30년 지났지만 지금도 이 얘기 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내가 이것 때문에 비전을 받고 현재 누리고 있고 이 누림을 앞으로도 누릴 거고 내 자녀에게 상속해 줄 거니까 이미 확인했거든요. 매달 평생 증가 상수된 열매를 저는 맛있게 먹고 있어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아멘은 저에게 내 인생을 바꿀, 내 운명을 바꿀 유일한 최후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한참 유행을 했죠. 흥남부두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이 흥남부두에 나온 피난민이다. 저 배가 남쪽으로 가는 유일한 최후의 마지막 배라면 그 배 잡는 거, 타는 거 양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죠. 초창기 저는 아메가
내 인생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 배, 저 암에, 저 기회라는 걸 놓치면 나에게는 이 정도의 운명을 바꿀 만한 기회는 없을 거다. 그러니 자신이 없고 능인 게 없지만 그래도 저거 붙잡아야 돼. 그 당시에 제가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 꿈이나 꿨겠습니까? 제 꿈은, 제 목표는 SP였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매달 나오는 거, 그거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배를 붙잡아야 됐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남쪽에 내려오고 보니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인가요? 아니요. 저는 지금 크라운을 향해 가고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1억 연봉을 받는다고 하죠. 한번 비교 좀 해봤습니다. 대기업 사원들로 성공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이 연봉 1억 성공한 거죠. 계산해봤습니다. 32년을 일을 1년 50주를 일하고요. 일주일 5일을 일하고 하루 10시간 일을 해요. 8만 시간의 결과치입니다. 8만 시간 열심히 인정받으면서 노력을 하고 일을 했을 때 연봉 1억을 받아요. 아멘은 5년이면 된다고 하죠. 1년 50주입니다. 일주일 4일을 일을 해요. 하루에 2시간, 그것도. 그러면 2000시간이에요. 2000시간이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여러분이라면 8만 시간에 이룰 수 있는 곳에 인생을 투자하실래요? 2000시간이면 이룰 수 있는 그곳에 내 인생을 투자하실래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어떤 게 여러분의 우선순위죠?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한참 유행을 했죠. 아모르 파티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죠? 뜻은 알고 노래 부르시나요?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인생이 어떤 것이든 내 인생,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운명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사랑의 의미를 아멘을 통해서 펼쳐보세요. 아멘은 여러분과 저에게 넉넉한, 충분한 보상을 줄 겁니다. 함께 성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